안녕하십니까. 채널 A 스포츠와 함께합니다. 2019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과 함께 영암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윤재수, 김호문 저는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치열한 경쟁 구도 영암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즌 중반을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챔피언이 될지 알 수 없는 치열한 경쟁이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와 김종겸 선수 선두 2명뿐만 아니라 10위권 드라이버들까지 합쳐져서 아주 치열한 경기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누구든지 선두로 나설 수 있는 재미있는 경기가 예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하나마다 순위가 완전히 뒤집혀질 수 있는 상황이라 조그만 변수도 허용하면 안 되는 현재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윤희원이 말씀대로 계속해서 포인트가 변화되는 상황이라는 거는 그만큼 경기가 치열하다는 얘기군요. 네. 이 치열함에 더 치열함을 보태는 이유가 이 모터스포츠 자체가 산업 스포츠예요. 근데 이 산업 스포츠인데 한국타이어의 금호타이어의 경합이 굉장히 치열하게 오늘 또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경합을 볼 수 있는 오늘의 경기, 과연 어떤 선수가 오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지 경기를 잠시 후에 다시 보내드리죠. 여러분, 2019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라운드가 펼쳐질 영암에서 선수들이 이제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 굉장히 뜨겁습니다. 사실 화면으로 이 열기를 전해드리기가 쉽지 않은데 제가 저기 한번 나갔다 왔더니 옷이 아랫도리 윗도리 가릴 것 없이 모두 완전히 젖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덥습니다. 네. 자, 이 온도가 분명히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윤희원님께서 날씨가 굉장히 뜨겁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뜨거운 날씨만큼 선수들이 안에서 버티기도 힘들고요. 물론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차량에 일단 데미지도 많이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타이어가 마치 녹아내리는 것처럼 하는 상황에서 경기를 치러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그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굉장히 그 즐거운 일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도 오늘 경기 앞서서 좀 펼쳐지면서 다양한 경기들을 팬들이 좀 접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오늘 좀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블랑팡 월드 챌린지 아시아 이 경기와 함께 람보르기니 트로피 슈퍼 트로페어 경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이제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이고요. 그렇죠. 네, 블랑팡 GT 클래스입니다. 이거는 이제 블랑팡 GT 아시아 클래스 경기고요. 이 클래스 경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대한민국의 그 인디고 팀인 한국 선수 최명길 선수가 이제 어제 또 입상을 했었고요. 네. 바로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97번 차량이 최명길 선수가 탑승하고 네. 있는 인디고 레이싱의 차량이 되겠고요. 네. 벤츠 AMG GT 차량으로 우승을 하게 됐죠. 네, 참 오랜만에 슈퍼카들의 레이스도 함께 보시면서 또 저 슈퍼카들과 맞먹는 성능의 ASA 6000 클래스도 함께 보실 수 있는 네.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 아주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대한민국 선수가 또 우승을 하는 게 약간 또 기분이 좀 약간 국뽕에 취한다 뭐 이런 느낌으로 좀 네. 오더라고요, 살짝. 네, 그렇습니다. 최명길 선수 모습이 보이는데요. 최명길 선수가 이제 드라이버 포인트는 선두로 올라섰어요. 그래서 네. 챔피언도 노리게 됐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제 무대에서도 이제 한국 드라이버들이 충분히 통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죠. 알 수 있을 만한 기분 좋은 결과물을 손에 넣게 됐고요. 지금 보시는 선수는 SA 6000 클래스의 6번 장현진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장현진 선수가 폴포지션을 차지했는데 올해 폴포지션을 차지한 선수들이 다 좋은 결과를 가져갔기 때문에 장현진 선수도 기대가 클 것 같은데요. 물어봤더니 오늘은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일단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장현진 선수 뒤로 이어서 정희철 선수가 요새 금호 타이어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드디어 금호 타이어의 정희철 선수가 지금 상위권으로 좀 포진해서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상위권은 굉장히 많이 좀 혼전의 양상입니다. 네. 지금 각 금호와 이제 한국 타이어가 이제 섞여서 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네. 상황이 되겠는데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김준표 감독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도전을 면치 못했는데 사실 지난 4전을 반등의 기회로 삼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대유지 선수가 2위라는 금년의 첫 포디움을 장식해 주었고요. 제대로 된 경쟁이 이 시즌 중반부터 새롭게 펼쳐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 결과가 아마 이번 5라운드부터 양상이 펼쳐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긍정적인 방향을 좀 살펴보고 있는 김진표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좀 오랫동안의 그 기다림이 있었습니다만은 정희철 선수의 좋은 장면 분명히 팀적인 측면에서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뿐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비치는 오랜만에 거물급 선수인데 황진우 선수가 계속해서 후미에 돌다가 황진우 선수도 금호 타이어를 이제 장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힘든 상황을 펼치다가 드디어 상위권으로 좀 올라왔거든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그 시리즈 포인트 경기의 우승자도 계속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 모터스포츠 산업 스포츠로 이 펼쳐지는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의 이 대결, 이 양상 구도가 이제 어느 정도 엇비슷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이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친 느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 냈었던 지난 경기들이 있었고요. 지난 라운드들 한번 이어서 한번 살펴드려볼까요? 네, 올 시즌 정말 매 경기마다 다른 우승자가 나오면서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라운드는 서한지피가 먼저 기선을 제압을 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용인에서는 그 아트라스 백스팀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걸 다 제치고 김준호 선수가 다음 이전에는 김종겸 선수가 또 우승을 차지했었죠. 그렇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다운드런 장면이었고 그 이후에 펼쳐진 라운드에서는 시작부터 좀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네, 사실 여러 드라이버들이 아쉽게 초반에 리타이어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승은 조항우 선수가 가져갔는데요. 나이트 레이스에서는 또 예상치 못했던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지금 언급하셨던 것처럼 사실 지난 연도, 지지난 연도 그리고 그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상위권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선수들이 어느 순간 이름을 좀 볼 수가 없었는데 맞아요. 이름이 여기서 잔뜩 나왔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김동훈이고요. 선수였죠. 네, 사실 한 2, 3년 전의 경기 결과가 부활한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있고 오늘 스타팅 그리드도 사실 비슷한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언급해 주신 황진우 선수를 비롯해서 김용훈 선수 때문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노동기 선수의 13번인데요. 그렇습니다. 노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올해 첫 출전인데요. 자, 그 전에 뭐 포인트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이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56포인트. 하지만 김종겸 선수와 조항우 선수, 김동훈 선수까지 그 전반적인 포인트의 격차가 이제 거의 많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핸디캡 웨이트는 계속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고요. 네, 김동훈 선수는 80kg의 핸디캡 웨이트 때문에 차가 나가질 않는다라고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현재 그 팀 포인트 순위를 살펴드리면 역시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는 전반적인 종합 포인트를 굉장히 잘 얻어냈고 서한지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뒤를 따르는 팀들은 포인트 격차가 거의 없을 정도고 최상위권을 연달아 얻어냈을 경우 라운드가 충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순위는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을 만한 현재의 팀 포인트 순위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 경기에 팀 포인트는 40포인트 이상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격차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그리고 화면에 비치는 선수 이제 김준구 선수인데 그 방금 전에 그 노동기 선수를 지금 잠깐 얘기하다 말았는데 올해 첫 출전했고 조금 힘들었다가 금호 타이어를 장착하면서 3위에 올라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보여주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김준구 선수는 아까 그 하이라이트에서 나왔다시피 또 1라운드의 우승자이기 때문에 선두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또 판단이 되고요. 뭐 중위권에서 시작했을 때는 상위권뿐만 아니라 하위권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 파괴를 가진 김재현이 네. 지금 여기 바로 다음 그리드에 배치되어 있는 네, 상황입니다. 타이어 성능을 제대로 끌어쓰지 못했다라고 얘기했는데 6그리드예요. 그런 걸 보면은 그럼 잘 끌어냈으면 어디까지 갔을까? 또 레이스에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얼마나 올라갈까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되는 그런 언제나 재밌는 경기력을 뽐내고 있는 김재현 선수의 장면까지 한번 살펴드려봤습니다. 네. 일단은 김재현 선수 같은 경우는 현재 뭐 볼가스 팀으로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뭐 큰 빅 스폰서는 없는 상황인데도 여기까지 올라와서 경기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좀 자랑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참 재능이 빛나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되겠죠. 네, 그렇죠. 자, 저는 그 예선전 장면과 함께 현재 그리드가 왜 이렇게 구성됐는지를 조금씩 네.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이죠. 자, 어제 라운드 예선 경기를 이제 치렀었는데요. 네, 세 차례 예선을 거쳐서 Q1, Q2, Q3를 거치는데 사실 재밌는 거는 지금 황진우 선수가 예선 3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전체 기록 중에 가장 빠른 랩타임을 황진우 선수가 냈었어요. 아, 그랬군요. 네.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황진우 선수 하면 예전무상 1, 2위를 다투던 선수였는데 그렇죠. 어느 순간 뒤쪽으로 밀렸다가 이번에는 확실히 포디움을 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희철도 마찬가지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그리고 챔피언의 그 타이틀 거기도 항상 가까웠던 선수인데 이제는 투쟁심만 보여주다가 이번엔 위로 올라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이 경기를 채널을 계속해서 보신 매니아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한국 타이어가 계속 상승 곡선을 이뤘었고 선두권에서 계속 달렸다는 걸 알고 계신데 이
상황에서 이제 금호 타이어를 장착한 팀들이 선두권으로 올라왔다는 거. 이게 오늘 사실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타이어 경쟁사 간의 이 경합이 굉장히 치열하기 때문에 오늘 경기가 굉장히 재밌을 거라는 거죠. 네, 전에는 금호 타이어를 사용하는 차량들이 그 최상위 10개 그리드, 1그리드부터 10그리드까지 최상위 10자리 중에 뭐 한두 명 올라오면은 좋다 뭐 이런 정도로 굉장히 안 좋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2그리드의 정희철, 3그리드의 황진우, 네. 거기에 노동기 또 이정우 선수 금호 타이어가 네. 아주 많습니다. 자, 그런 선수를 포함해서 지금 현재 그리드 상황 이어서 살펴드리죠. 자, 예선에서 보신 것처럼 가장 먼저 출발할 준비를 마치고 있는 선수는 6번 장현진 선수입니다. 그 뒤를 정희철과 황진우가 뒤를 따릅니다. 자, 이어지는 다음 그리드는 노동기 선수, 김중근, 김재현, 이정우 선수고요. 자, 계속 김종겸 선수가 아래쪽으로 좀 쳐져 있습니다. 이어서 정현일 선수, 그리고 멋진 경기력을 지난 라운드 선보인 서주원과 야나이다 마사타카. 그래서 이대유지와 오일기, 김민상 선수와 권재인 선수가 그 다음에 자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현 선수와 조항우 선수가 아래쪽으로 많이 쳐져 있는데요. 그리고 김동훈 선수 마찬가지, 그리고 박정준 선수가 바로 뜁니다. 이어서 유시원 선수, 정경원 선수, 윤승용 선수, 안정환 선수가 있습니다. 일단 정경원 선수도 눈에 들어오는군요. 네, 네. GT 클래스의 절대 강자인데 오늘 SA 6000 클래스의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GT 클래스에서 항상 독보적인 존재였는데 일단 6000 클래스에 이제 엑스타 팀으로 지금 금호 팀으로 좀 처음 나오게 됐는데 일단은 만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차 적응하기 좀 어렵다. 쉽지 지금 않죠. 좀 쉽지 않다.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지금 현재 영암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미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에서도 이 트랙에서 굉장히 험난한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살펴주실까요? 네, 5.6km의 서킷이고요. 지금 보시는 그 노란색 첫 번째 구간에 굉장히 긴 스트레이트,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스트레이트도 짧지 않아요. 네. 그래서 레이스카의 어떤 동력적인 힘을 굉장히 크게 발휘해야 되고, 또 섹터 2는 조금 더 빠른 코너 구간, 또 마지막 섹터에는 마지막 구간에는 방호벽이 바짝 붙어 있는 시가지 구간, 아주 기술적인 드라이빙이 요구되는 구간이 아주 고르게 배치되어 있는 국제적인 규격 그레이드 1 서킷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비치는 이 직선 백스트레이트 구간에서 스토카, 그러니까 6000 클래스, ASA 6000 클래스 차량이 시속 265 정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 분들한테는 이제 레이싱한다 그러면 이제 몇 킬로까지 나와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저 구간에서 한 265km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속도입니다. 대부분이 그러실 것 같은데. 네. 자, 이제 포메이션 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들이 1번 코너, 첫 번째 코너를 돌자마자 직선 가속 구간으로 들어가서 사실 1km 남짓 거리를 달리는 사이에 네. 말씀하신 265km를 네. 내는 거예요. 되게 짧은 구간인데 사실 그냥 265 하면은 원래 그러시면 안 되지만 고속도로에서 좀 밟아보셨다는 분들은 그렇게 빠르진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km 남짓의 저속도가 나온다.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이제 일반 분들이 저한테 많이 질문을 주세요. 서킷에서 몇 가지 밟아보셨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드려요. 유턴 해보셨죠? 그래서 오히려 반문을 해요. 유턴을 한 80km 돕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라고 바로 이해를 하시거든요. 안 놀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유턴을 한 80km로 이제 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너링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다는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져나왔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역시 그 AS 6000 클래스의 매력은 이 포메이션 랩과 스타트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스타트에서 사실 첫 코너 때까지도 사고가 많이 나고 경쟁이 심하지만 문제는 이 구간 1km가 넘는 구간을 오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7번 정희철 지금 7번 이대유지 선수가 네. 브레이크 밟는 3번 코너, 여기서 큰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사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속도를 냈다가 급격스럽게 급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 위험도 사실 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저 구간이. 그리고 오늘 좀 이제 경기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포메이션 랩에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이제 경기 들어가기 전에 뭐 사람도 이제 운동 들어가기 전에 워밍업 하잖아요. 뭐 그런 네. 식으로 노면 파악이라든지, 왜냐면 오늘 또 해외 선수들이 또 경기를 좀 같이 뛰었기 때문에 현재 노면 상태, 그리고 내 타이어와 지금 내 지면 노면 상태에서 어떤 느낌을 갖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 관전 포인트를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싶어요. 일단은 선두권 경쟁이 일단은 치열한 상황이 일단 있는 상황입니다. 오랜만에 황진우 선수와 정희철 선수가 후미에 있다가 앞으로 올라온 그
경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선수들도 지금 선수들하고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는데 금호 타이어가 지금 좋아는 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확실히 좋아서 기록은 좋아졌는데 내구에 대해서는 나도 지금 아직 모르겠다. 그래서 나도 오늘 달려봐야 뚜껑이 열려봐야지 알 것 같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예선이 좋아진 만큼 레이스에서 오래 갔을 때 안 좋아지면 이게 그렇죠.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시청자분들께 그 관전 포인트를 선수들의 그 치열한 경합 플러스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의 그 뜨거운 경합에서 이 뜨거운 놈에서 얼마만큼 이거를 좀 서로 간의 내구성이 좀 나올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좀 봐주신다면 경기를 좀 재밌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쪽으로 좀 치우친 느낌이 있었던 네. 지난 라운드들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뭐 전반적으로 많이 같이 안정감을 찾고 있는 네. 두 타이어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조항우 선수는 아래쪽으로 좀 많이 쳐져 있는데 네. 이런 경우도 금방 회복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장면들이 많았기 때문에 중위권은 항상 뒤를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물론 중위권 밑에서 충분히 올라갈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고를 피해야 돼요. 특히 그렇죠. 스타트 장면 이게 뒤쪽으로 갈수록 사고가 나기 쉽거든요. 그래서 조항우 선수가 순위를 끌어올리려다가 이제 곧 레이스 시작할 네, 텐데 이제부터 좀 긴장되는 순간인데요. 사고를 피하고 일단 페이스카는 지나가면서 경광등이 꺼진 거를 봤다는 건 이제 스타트가 곧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천히 6번 장현진 선수가 이 프리스를 리드하기 시작합니다. 나머지 선수들도 이제 바짝 붙어서 출발 자체에서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뒤쪽엔 4번 정희철 선수가 눈에 띕니다. 정희철 선수가 가끔 좀 과감한 움직임을 보여줄 때도 종종 있었는데 자, 과연 어떨지 자, 시작을 너무, 네. 기다립니다. 너무 욕심을 내지 장현진 말아야 될 텐데요. 그리고 자, 스타트했습니다. 출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황준 스타트 빨릅니다. 장현진 인코스 잡았고요. 네, 지금 장현진 선수가 안쪽에 있는 것까진 좋은데 저게 도는 속도에서는 정희철 선수가 좀 빠를 수도 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첫 코너에서 큰 사고는 벌어지지 않은 것 같죠? 굉장히 치열한데요, 스타트. 자, 그리고 황진우 선수가 이러면 3번 코너에서는 바깥쪽이 되고 정희철 선수가 안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직선 코너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네. 나왔었는데요. 자, 이정웅도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들어왔고요. 자, 황진호, 정희철 경합 인코스 싸움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 붙어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은데 석대와 넉대 차량이 거의 옆을 붙어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네. 김동우 선수 차량인데요. 지금 레이스카 앞쪽 부분에 일단은 큰 사고는 아니지만 차 일부분이 파손됐습니다. 지금 6번 장현진 선수가 선두를 잘 지키기는 했고요. 너무 치열합니다, 선수들 경합. 자, 바깥쪽으로 튀어나갔다가 다시 한번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초반에 달리고 있는 장현진 선수의 6번은 그대로 1등을 좀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장현준 선수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안심이 되는 게 정희철과 황진호의 싸움으로 인해서 지금 중간에 다른 선수 김중문 선수가 앞으로 올라왔거든요. 지금 약간의 순위 변동이 네. 조금은 좀 느껴지는 이제 상황인데요. 네. 황준 선수가 굉장히 많이 밀렸어요. 지금 황진우 네. 선수 12번 서한 GP 오동기 선수 차량이고요. 지금 노동기 선수는 약간 트랙 밖으로 벗어났다가 네. 왔었죠. 자, 오늘 전반적으로 트랙 바깥쪽으로 밀렸다 들어오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 네, 지금 차들이 많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다 보니까 경쟁을 하면서 트랙에 제대로 된 레코드 라인, 레이싱 라인을 잡지 못하면은 저런 식으로 나갔다 오기가 쉽습니다. 네. 자, 그대로 위쪽으로 쭉 올라오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초반에 장현진 선수와 상위권 경쟁을 펼쳤던 몇 개의 차량들이 옆쪽으로 밀린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네. 정희철 선수의 4번은 그대로 뒤쪽 붙어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일단 초반에 정희철과 황진우의 경합이 치열해지면서 황진우가 떨어져 나갔고요. 자, 정희철 인코스 들어오는데요.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1위를 얻어냅니다. 정희철. 자, 장현진이 마지막 코너 바로 전에 지금 내주고 말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83번 김준분 선수도 지금 바로 따라붙었죠. 이거 지금 6번 장현진 선수가 자칫하면 바로 3위까지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팀메이트에게까지. 자, 그렇습니다. 일단은 1위는 정희철 선수고요. 2위는 장현진, 3위는 김중곤, 4위에는 이정웅, 5위에는 황진우 선수, 김재현 선수 순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번에 정현일 선수가 지금 저쪽에 있었어요. 노동기 선수. 정현일 선수가 지난번에 사고 때문에 완벽하게 달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도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요. 네, 지금 아까 정희철 선수가 사실 일반적인 추월 구간은 아닌데 정희철 선수가 추월 시도를 자주 하는 구간이었어요. 그걸 6번 장현진 선수도 알고 있었으니까 조금 조심했어야 되는데 좀 쉽게 열어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자, 그 상황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정희철 선수. 자, 뒤쪽에 있는 장현진 선수도 언제든 상대편을 눌러줄 수 있을 만한 스피드를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추월의 그 순간. 자, 엑스타 팀이 금호 팀인데요. 네, 좋아했군요. 네.
그리고 4번 코너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4번 정희철 선수 그리고 6번 장현진 선수가 그렇다고 스피드가 느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리는 내줬지만 바로 따라붙고 있고요. 사실 예선에서 Q3 마지막 예선 마지막 순서에서 기록이 1000분의 1초 차이였어요. 일단은 오늘 지금 현재로서는 금호타이어 지금 한국타이어를 장착한 팀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지만 선두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김중구 선수의 차량이고요. 김종근 선수도 지금 상위권 경쟁 안쪽에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눈에 들어온 선수는 이제 이정우 선수인데 그동안 종합 순위는 이제 15위로 뒤쪽으로 많이 쳐져 있었습니다만 지난번 9위로 한번 회복한 이유는 지금도 굉장히 순위가 괜찮거든요. 네, 지금 이정우 선수가 잘하면은 한 명만 더 제치면은 시상대에 올라갈 수 있는 네. 수준이기도 하고 바로 뒤에 팀메이트인 12번 황진우 선수가 있기 때문에 뒤에서 물론 방어를 해야 되겠지만 아주 심한 공격적인 어떤 추월 시도는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전략을 조금 더 생각해보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현재로서는 페이스는 금호 타이어를 장착한 그 정희철 선수가 굉장히 빨라 보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CJ 로지스틱 팀도 지금 금호 타이어를 꼈는데 한국 타이어를 장착한 서한 팀을 굉장히 압박을 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보통은 금호 타이어가 레이스 네. 중간 8랩, 9랩 가야 그때부터 뭔가 속도가 나는 느낌이었는데 오늘은 오늘 처음부터 다릅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18번 코너 마지막 코너 연석을 김재현 선수가 너무 깊게 밟아가지고 살짝 위험할 뻔했습니다. 일단 잘 잡아냈고요. 자, 일단 경기 양상으로 봤을 때는 장현진 선수가 일단 앞에 있기 때문에 83번의 서한 차량 김중우 선수는 뒤에 있는 CJ 로지스틱스의 이정우 선수를 일단 막아내야 되는 입장이죠. 계속 벌려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두 대 차량들이 연이어서 붙어 상대편을 좀 맞발로 가고 있습니다. 자, 1위권과 2위권 그리고 일단 나눠져 있는 선두권과 중위권과 이제 하위권들이 네. 큰 덩이가 좀 전반적으로 좀 나눠지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요. 조금씩 잘 잡아야 되죠. 인코스 한번 찔러 보는데요, 이정우. 자, 이정우가 바로 지금 자, 화면에 바로 옆에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자, 나오죠. 인코스 이정우 잡았어요. 자, 그래서 결국 김중근 선수가 이제 아직까지는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80넘버 김중근 선수. 지금 양쪽으로 CJ 로지스틱스 선수들이 공략을 할 것 같거든요. 자, 이건- 일단 보내줍니다. 이정우 선수가 황진우 선수에게 보내주고요. 좀 더 경험이 더 있고 좀 더. 황진우입니다. 네. 황진우가 일단은 머리를 많이 자, 들이댔는데요. 같이 넘어가는데요. 넘어왔어요. 결국 황진우가 저천인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95번 김재현 선수도 노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러면 이정우 선수 잘못하면 6위까지 밀려납니다. 아직까지 싸움이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황진우 선수는 이 싸움을 벗어나서 순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만 22번 이정우 선수도 계속 이 사이에서 싸움을 걸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정우 선수는 일단은 앞뒤로 공격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필이면 그 뒤쪽에 김재현 선수의 그 전투력을 또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담감이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매우 공격적인 김재훈 선수가 말 그대로 샌드위치가 된 상황입니다. 일단 앞에는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기록은 이정우 선수가 좀 빨라요. 자, 그리고 지금 뭐 훗날을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뜨거운 트랙에서 초반에 너무 네. 무리를 하면은 사실 레이스 후반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눈덩이로 굴러올 수 있거든요. 네, 일단 네 맞습니다. 네, 두 타이어 모두 일단은 초반이고요. 지금 타이어가 얼마만큼 녹아내릴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뭐 전반적으로 과거 작년과 재작년에도 이때의 랩 마지막 랩 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네네. 때문에 선수의 집중력과 이제 타이어 관리 능력이 다시 한번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늘의 5번째 라운드가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사실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이렇게 8월 한여름에 경기를 한 게 좀 오래됐기 때문에 얼마나 타이어가 버틸지 이런 거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일단 기록들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정희철 선수 2분 14초대를 돌고 있고요. 정현진 선수 2위를 달리고 장현진이 2분 15초. 여기서의 또 사고가 다시 한번 좀 벌어지는군요. 김민상 선수의 차량이 크게 파손됐는데 여기에 휘말린 건 1번입니다. 디펜딩 김종겸 챔피언 선수. 네. 김종겸 선수가 휘말리면서 차가 아예 멈춰버렸는데요. 안타깝습니다. 지금 서스펜션이 완전히 파손됐고요. 자, 저런- 일단은 사고가 나면서 시동이 꺼진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자, 김민상 선수 차량인가요? 네, 역시 크게 파손이 됐죠. 좀 안타깝습니다. 불도 났는데요. 저게 지금 잔디밭에 네. 저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이 난 차가 잔디밭에서 있을 때 잔디밭에 불이 붙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 부분은 아마 마샬들이 곧 처리를 할 겁니다. 자, 옐로우 플래그를 한번 떴던 장면이 있었는데요. 볼까요? 이 코스를 김민상 선수가 찌르고 들어왔고요. 지금 너무 깊숙했어요. 김종겸 선수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네. 맞았어요. 브레이킹 포인트가 너무 깊숙했습니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가 좀 않았었네요. 네, 지금 김종겸 선수는 완전히 예, 네, 일단은 김종겸 선수는 그냥 자기 라인을 가고 있었고요. 김민상 선수가 브레이킹 포인트를 너무 깊숙이 들어오면서 예. 뭐 브레이킹 락이나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이 걸리면서 좀 일단 뭐 김종겸 선수 입장에서는 진짜 유선이 말씀대로 그냥 마른 하늘의 날벼락인 거죠 지금. 예, 지금 너무 안타까워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벨트를 풀르고요, 핸들을 빼는 모습이 좀 예.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드라이버는 안전한 것 같고요.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경기 결과 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시리즈 포인트가 김종겸 선수가 2위였는데 오늘 이렇게 되면 리타이어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챔피언하고 조금 좀 거리가 멀어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 라운드도 12위 만족할 만한 순위는 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포인트 관리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던 김종겸인데 53포인트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던 김종겸이 현재 리타이어 되면서 순위가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네, 지금 정현일 선수가 지나갈 때 뭘 밟은 건지 잔해를 밟은 건지 떨어져 나온 건지 뭔가가 차 밑으로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잔해 같은 게 떨어지는 차들이 좀 생길 거예요. 아까 좀 접촉사고나 충돌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더블 옐로우 플래그를 저렇게 2개 흔들면 언제든 설 수 있을 정도로 지금 네, 그리고요. 주위에서 네, 저 노란기가 뜰 때는 저 구간에서는 추월이 안 되고요. 지나간 구간 이후에 초록 깃발이 뜨는 구간에서 추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월하면 안 되는 구간이거든요. 네거든요. 네. 다음에 이제 초록 깃발이 나올 때까지 네. 안 되는데 추월 시도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지금 여기 중장비가 들어와 있어요.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좀 줄여나가는 그 과정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면 전반적인 차량들의 격차를 조금씩 줄여나가는데 보실 것처럼 이거 파손된 부분들이 네, 굉장히 떨어져 나가고 많이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네, 바깥쪽으로요. 저 구간에서 굉장히 속도가 많이 나기 때문에 파손된 구간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 류시현 선수가 10위권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를 노릴 수 있는 상황. 오늘 스타팅 그리드에 비해서 순위를 많이 끌어올렸는데 네. 일단 사고를 피해야 됩니다. 네.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사고를 피하고 완주를 노리는 것을 시작으로 포인트를 쌓아가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전바퀴 기록인데요. 지금 황진우 선수가 페이스가 굉장히 좋아서 현재까지 지금 베스트랩, 경기 베스트랩을 황진우 선수가 가져갑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네. 오늘 굉장히 격렬한 경기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수현 선수는 지난번에도 탑10 안에 한번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오늘도 충분히 가능성을 좀 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어 있고요. 눈에 들어오는 차량들 몇 대의 차량들이 그 이어서 순위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서주원 선수의 94번 역시 탑10 안쪽에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라이버들이 이제 서서히 다선에 좀 지났으니까 집중력 유지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아까 날이 너무 덥다 보니까 그리드 워크 때도 이미 너무 힘들어하는 드라이버들이 많았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이 지금 윤현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은 이 선수들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오피셜들도 지금 엄청 뜨거워서 오늘 그 식염포도당정이라는 그 알약을 지금 다 배포를 한 상황이에요. 이 약이 이제 일단은 너무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나는 건데 선수들도 지금 몇 선수들이 지금 먹고 복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 지역은 이제 폭염주의보가 네.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 네네. 관중 여러분들도 굉장히 좀 힘겨울 수 있는데 그- 노동기가 오일기 선수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한번 들이밀었습니다만 안는 잡지는 못했고요. 자, 하지만 이 지금 속도는 분명히 13번 노동기 선수가 빨라 빠릅니다. 보이거든요. 네, 페이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제 문제는 바로 뒤에서 37번 정우현 선수. 자, 인코스 잡는데요, 노동기 계속 페인팅 모션 주는데요.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거리가 좀 남아 있습니다. 정현 선수와의 거리도 그대로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좁혀진 가운데 유시원 자, 들어옵니다! 야주 노동기 선수가 라인 크로스 한번 예, 노려보는데요. 라인 크로스. 이번엔 오일기 선수가 자, 이 구간에서 노란기가 떠서 추월 구간이 안 되는 구간이라 좀 애매합니다. 거의 비슷했거든요. 네, 같이 들어오는 구간인 상황이라 자, 초록 깃발이 어디서 지금 뜨고 있는지도 좀 판단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저 예, 왼쪽에 보이죠, 중간에서 초록 안 돼요. 깃발이. 네. 저 초록 깃발 있는 지점부터 추월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코너 지난 직후에 긴 직선 구간이 좀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자, 오일기 선수 위쪽으로 일단 노동기 선수가 빠져나가는 건 성공을 했고요. 네. 자, 이 구간 이후에 약간씩 밀려나가는 차량들이 좀 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타이어 관리가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접촉 사고가 있었던 것 같죠. 지금 22번 이정우 선수가 순위가 좀 밀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정우 선수가 상위권에서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요. 네. 뭐 저희가 카메라가 안 잡혔을 때 뭐 스핀이라든지 사고가 났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4번 코너인데 너무 많이 살짝 스핀을 하고 잡히면서 이게 예, 여러 예. 대가 파손이 됐군요. 네. 지금 차량이 아트라스 BX 차량하고 문제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5번 김재현 선수가 어떻게 보면 자세를 잡아주고 갔어요. 옆으로 네. 그 더 스피너 이상 차를. 네, 더 이상 스피하지 마 이러면서 네. 네. 다 돋궈려주는 느낌이 있었고 정현일 선수의 그 뒤쪽 차량도 일단 휘말릴 뻔했습니다만 어느 네. 정도 같이 주행을 이어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됐고요. 지금 이정우 선수 완전 나갔죠? 지금 컨트롤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아까 전에 그 살짝 컨택이 있으면서 얼라이먼트라든지 리어 쪽이 좀 고정이 좀 안 되거나 틀어지거나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기록적으로 차를 똑바로 달릴 수가 없게 돼요. 코너를 돌면서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휘청거리게 되는데 이정우 선수 차량이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 뭐 재밌게 표현하려고 자세를 잡아줬다고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재현 선수가 이정우 선수 차에 옆을 들이받은 거가 되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살짝 받았다고 해도 충격이 있긴 있어요. 여전히 옐로 플래기 이쪽 지역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전반적으로 아예 멈춰 있네요 노동희 선수. 23분 굉장히 여기 위험한 이거는 자리에- 세이프티카 나오기 살아 있습니다. 네. 시동이 꺼졌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자, 이제 이동하는 차량을 보고 이제 순식간에 자세를 한번 돌려잡는 모습인데 오늘 사고가 너무 많은데요. 그리고 네. 저기 보면은 큰 잔해가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가장 빠른 속도가 아까 시속 265km 나오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네. 저게 총알처럼 튕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게 또 타이어의 펑처로도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선수들이 그걸 밟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타야 됩니다. 좀 전에 그리고 81번 정현일 선수의 차량 뒤쪽을 보니까 아래쪽 디퓨저 쪽이 부서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잔해가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조심도 뒤에 있는 차량들은 해야 될 것 같아. 살짝 부딪히면서 정현일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다 김재현 선수의 95번과 사이드 바이 사이드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자, 같이 말고 들어갑니다. 정연일. 하지만 정연일이 인코스를 잡습니다. 자, 결국은 앞으로 나오는데 지금 결국 81번 넘어갑니다. 정현일 선수 전에 11번 오일기 선수가 네. 김재현 선수와 악연이 있었기 때문에 팀메이트를 위해서라도 네. 김재현 선수는 안 봐줄 거예요. 네. 자, 결국 견뎌내면서 정현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옵니다. 김재현 선수의 공격성도 충분히 있는데 정현 선수도 언제든지 되받아칠 만한 장면이 있었거든요. 사실 지난 나이트 레이스도 너무 아쉬웠거든요. 네. 정현 선수는요. 그렇죠. 지금 두 레이스카 모두 이쪽 저쪽 부딪혀가지고 상처가 한가득인 차들 두 대가 배틀을 했는데 81번 정현 선수가 일단 앞서갔습니다. 자, 흉터가 좀 많이 쌓이고 있는 김재현 선수의 차량 하지만 정현 선수가 약간의 더 거리를 두면서 6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씨에 정말 제가 아까 집중력 얘기를 했는데 드라이버들이 대부분 이제 10kg 정도 무게가 더 들 수는 있지만 쿨링 슈트 이제 몸에다가 어떻게 보면 순행식으로 몸을 식히는 장비들을 하는데 지금 나오는 8번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 방송 중에 얘기해도 된다 그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쿨링 슈트 착용 안 했다고 합니다. 네. 10kg 아깝다고. 그런데 그 팀원들의 얘기로는 더위에 워낙 강해서 어지간하면 그거 필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어지간한 날씨가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 블로어라 그래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장치는 달았다 그럽니다. 네. 일단 그 장치가 아니면 굉장히 좀 위험할 정도로 지금 온도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김용훈 선수의 83번 그 뒤를 8번 야나기다 마사타카 여전히 붙어있는 상황이고요. 네, 8번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 차량도 가운데 보면 약간 파손이 있죠. 오늘 멀쩡한 차가 없어요. 네. 아슬아슬하게 파편 옆을 좀 지나고 있는 김용훈 선수. 자, 결국 8번 야나기다 마사타카 바깥쪽으로 이러면 라인 크로스에서 좀 탈출 속도를 이득을 볼 수 있거든요. 4번 코너 향할 때 빨리 달릴 수 있는 야나기다 마사타카인데 83번 김중근 선수도 잘 막아내네요. 네, 잘 막아내면서 탈출 스피드까지 가져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여전히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뒤로 떨어지는 않았습니다. 마사타카. 뒤에 95번 김재현. 네, 김재현 선수 차량인 것 같은데요. 자, 차량들이 뭐 엄청난 데미지를 받으면서 지금 레이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편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도 찾기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자, 마사타카 찌르고 들어와 보는데요. 거의 붙어 있는데요. 이거 위험하게. 엄청나게 위험한 자리에서 두 선수의 경합이. 이렇게 되면 아트라스 BX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되고 김재현 선수는 요거 좀 달리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저 상황은 일단은 마사타카가 이도를 찌르고 들어왔었고요. 김중근 선수의 자리를 조금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김중근 선수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뒤쪽에 마사타카의 뒷범퍼를 하면서 받치면서 마사타카 선수의 차량이 돌면서 타이어를 때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일단은 마사타카 선수가 김중근 선수의 자리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은. 너무 치열한 경기였을까요? 그 마음 때문인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지금 결국은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차량의 문을 손으로 잡으면서 달리는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다시 보시죠. 자, 이 구간에서 마사타카가 들어왔고요. 이 타이어벨이 오른쪽에서 둔 상태에서 공간을 줘야 되는데 주지를 않았어요. 마사타카 선수가 김중근 선수의 그 자리를 좀 만들어 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이렇게 들어오죠. 예, 이거 밖으로 밀고 나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야나기다 마사타카 입장에서는 저게 턴인이 안 된 건지 일부러 민 건지는 정확치 않지만 어쨌든 피해는 자기가 훨씬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일단은 상황은 마사타카 선수가 그 라인에서는 굉장히 좀 각도가 사실 어려운 각도였어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이제 CP 포인트, 이제 클리핑 포인트라고 해서 아웃인아웃을 부리는데 너무 첫 번째 CP를 찍다 보니 바깥쪽으로 너무 좀 무리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죠.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컨택 조사 중입니다. 네네.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이게 큰데요. 점점 뭐가 하나씩 허물을 벗듯이 빠져나가는데요. 선수들의 경합이 너무 치열해지면서 프런트 쪽에 팬더들이 양쪽이 벗겨지면서 지금 선수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폭염 속에 지금 현장에서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마샬들이 저런 걸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조심하고 오늘 안전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장현진 선수, 황준호 선수의 차량의 모습인데요. 황준호 선수 일단 페이스 좋아 보이는데 황준호 선수 차량도 리어 조석 팬더 쪽이 좀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지금. 6번의 장현진 선수의 차량 정도만 제외한다면 모든 차량이 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만큼 경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국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됐군요. 네, 지금 테이프로 문이 자꾸 열리니까 테이프를 봉해버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뭐 미국에서 스토카 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문으로 안 내리죠. 그래서 창문으로 내립니다.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까지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현재까지 시리즈 1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주를 무조건 돌려야 되는 상황이 어쨌든 순위를 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속도는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서 네. 지금 남아있는 것이 한 절반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물론 손해는 크게 맞습니다만 중위권 정도의 회복을 목표로 달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 오늘 특히나 변수가 지금 너무 많은 많습니다. 상황이라 사고가 난다면은 충분히 중위권 이상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현재 페이스의 야나기다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 또 야나기다 마사타카 개인뿐만 아니라 아트라스 BX도 지금 분위기면은 조항우 선수도 10위권 박. 네. 그 다음에 김종겸 선수 이미 리타이어 했고요. 네.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까지 보니 어려운데요. 약간의 흔들림의 조항우 선수 속도가 좀처럼 좀 안 나오는데요.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네. 자, 이 구간에서 보면은요. 네. 자, 이게 지금 들어가면서 진입 스피드가 좀 빨라지면서 오버스티어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입하면서 미끄러지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중이 뒤쪽에 많이 빠지면서 뒤에가 도는 현상이 생기는데 지금 전체적인 양상을 보면은요. 선수들의 기록들을 보면은 보통 제가 말씀드리는 게 타이어라는 게 보통 한 7렙이나 8렙부터 타이어 변화들이 많이 생기게 돼요. 데이터가 많이 변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타이어가 좀 미끄러지거나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노면이 뜨겁기 때문에 타이어가 마치 녹아내릴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오늘 이 상황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록만 봤을 때는 금호 타이어가 조금은 우수해 보이는데 그걸 또 반증하듯이 장현진 선수도 잘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걸 타이어를 지금 누가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굉장히 선수들의 경험만 지금 재밌게 봐주면 더 좋을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15렙 이후를 좀 봐야겠네요. 네. 지금 현재는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네, 정도의 그렇습니다. 단계가 된 것 같고요. 네. 그냥 경기를 지속할 수가 없게 됐군요. 네. 자, 일단은 조항우 선수의 모습이었나요? 방금 뒷모습이? 일단 뒷모습. 야나기다 네. 선수였나요? 네, 야나기다 마사타카 선수가 지금 순위표에서 사라졌습니다. 네, 어떻게든 완주라도 포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사실 저희가 지금 중계를 하고 있지만 아까 전에 이 블락팡 GT하고 이 아시아 모터스포츠 카니발을 경기를 보면서 굉장히 사실은 기록은 우리나라 경기보다 조금 더 빠르긴 했지만 이 정도의 치열함을 보여주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거의 배틀이 네. 이렇게 심한 배틀이 한두 번도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여기 거의 매랩 이런 배틀이 이어지고 있고 근데 지금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게 배틀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트랙의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 안전하게 완주하는 것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대한민국 모터스포츠가 지금 경합이 이 정도로 치열해질 만큼 국내 모터스포츠가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각 팀 엔지니어들이 얘기를 네. 하는 게 이 랩타임 격차랑 레이스에서의 스피드가 차이가 너무 줄어들어가지고 네네. 이제 조금만 실수하면 순위 5개, 6개씩 밀린다. 네, 오늘 사실 1초의 예선
초 안에 9대가 들어왔었습니다 오늘. 네. 그 정도로 경기가 치열하게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22번 이정우 선수 다시 살아났죠. 7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그 앞쪽에 있는 6위의 83번 김중근 선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중근 선수도 좀 꽤 오랫동안 이 꼬리에 22번 이정우 선수를 좀 달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김중근 선수가 그래도 어떻게 얘기하면은 이 동네에서는 굉장히 고인물에 해당하는 굉장히 이 경력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신진에 해당하는 이정우 선수를 막아두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한 10가지 정도 머릿속에 넣고 있을 것 있겠죠. 같아요. 하지만 이정우 선수 한 번 더 찔러보는데요. 자, 쉽진 않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83번 김중근 선수가 미동도 하지 않죠. 네. 넌 어차피 안 돼. 네. 라는 걸 알고 있는 듯한 움직임이었고요. 하지만 이정우 선수 올해 첫 들어오면서 이제 신인데요. 이 선수를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시뮬레이터로 훈련을 해서 일본에서 시뮬레이터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선수인데 시뮬레이터의 훈련에 통한 이 경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는 게 멋져 보입니다. 일단. 네, 그 굉장히 이채로운 경력이죠. 네. 그란투리스모 드라이브 아카데미라는 데서 한국은 선발을 안 했기 때문에 일본 선발전에 나가서 뽑혔어요. 네, 맞아요. 예, 뽑혀가지고 이 훈련도 받고 그 서바이벌 같은 걸 했던 선수고요. 물론 그 시뮬레이터뿐만 아니라 실제 드라이빙도 잘하는 건 맞습니다. 이미 증명을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22번 이정우 선수의 장면은 지난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순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는 현재 상황이 되고 많은 사고와 변수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순위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정희철 선수가 장현진 선수를 젖혀내고 난 뒤는 계속해서 차이를 좀 벌려놓으면서 네. 위쪽으로 좀 달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또 역시 상위권 싸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기록 차이는 1등 기록 정희철 선수하고 2위 기록은 한 1.7초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지금 1, 2, 3위까지는 그나마 비슷한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는데 4위 정현일 선수는 조금 그 1, 2, 3위권과는 거리가 벌어져 있어요. 네. 물론 이게 계속 유지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세이프티카가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트랙에 워낙 위험한 게 많아서 한 번 정도 사고 더 나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뭐 큰 사고로 또 SC가 뜬다면은 또 네, 지금 문제의 1, 2, 3위는 이렇게 붙어 네. 달리고 있거든요. 4번 정희철 선수가 아직 선두고요. 자, 일단은 페이스는 세 대 모두 다 비슷비슷합니다. 네, 6번 장현진 선수가 꿈꿨던 거는 카메라에 안 잡히는 거. 그러니까 나 혼자 1등으로 나가서 안 잡히는 건데 지금 2등으로 달리면서 카메라에 자주 잡혀요. 현재 랩 순위는 황준 선수가 조금 빨라 보이고요. 네, 지금 이러면 2번 코너 탈출 속도에서 이정우 선수가 들어왔는데요. 이득을 자, 일단 이 상황이면은 김민구 선수는 인코스를 계속 맞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1, 2, 3위와 상위권 선수들은 어느 정도 협의를 본 느낌이 있었는데 먼저 밟았어요. 이거 상황이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자, 22번 인코스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김민구 선수 밟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20번 이정우 선수는 밀려났어요. 바깥으로 다시 한번 크게 밀려나는군요. 네. 근데 하지만 밀려났는데 속도가 유지가 되네요. 살아 있습니다. 이게 심사될 수도 심사 있죠. 될 수 있습니다. 네. 와이드런으로 심사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트랙을 벗어나서 바깥쪽으로 넓게 돌면서 추월을 하는 경우에는 뭐 그게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심사는 일단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정우 선수 입장에서 아웃라인으로 돌면서 일단 김중근 선수는 이정우 선수의 자리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일단 정확하게 돌았는데 이정우 선수 거기서 스피드를 바깥쪽으로 이용해서 돌았기 때문에 심사의 입장에서는 뭔가 이득을 봤다. 와이드런을 하면서 그러면 좀 판단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서 바깥으로 밀려나가고 순위가 변함이 없을 때야 뭐 다른 내용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는 순위 변동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 가능한 그런 부분이라는 언급을 그렇습니다. 해주셨고요. 네. 네, 저게 정말 이득인지 아닌지는 심사위원들이 정확한 자료로 또 분석을 해보겠죠. 네, 지금 컨택 심의가 엄청 많거든요. 지금 볼 것들이 더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정우 선수가 순위를 하나 끌어올리고 난 뒤에 조금은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김중근 선수가 이제 멋진 수비력으로 이정우 선수의 22번을 계속 커버를 했었는데 어느 정도 떨쳐버리기 위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6번, 22번의 이정우 선수고요. 자, 그리고 시청자분들은 지금 굉장히 사실 시원하게 이제 에어컨 틀면서 또 이제 TV를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굉장히 여기가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11회를 소화한 가운데 이제부터 지금 약간 정신력 싸움이에요. 이제 조금 약간 혼미해질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집중력이 분명히 떨어지는 부분 있고요. 또 드라이브가 집중력을 유지했는데 차의 상태가 만약에 타이어뿐만 아니라 네. 차도 지금 높은 기온 때문에 뜨거워졌는데 차는 정신력 가지고 어떻게 버틸 할 수가 수가 없거든요. 없죠. 사실 베테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경합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RPM을 조금 이제 미리 변속을 한다거나 내리막에서 조금 미리 변속을 하면서 차를 어떻게든 식힐 수 있는 방향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뒷차에 머플러에 열이 나오는 거를 최대한 좀 차를 좀 피해서
좀 시원한 바람으로 좀 달리면서 받아면서 달리는 것도 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거의 실수가 없는 선수들도 좀 실수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항우 선수 같은 경우가 됐는데요. 물론 핸드웨이트를 지금 80kg을 달고 있었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저는 스피드하는 장면을 우리가 거의 시리즈 내에 본 적이 없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 서킷 상황이 쉽지 않다는 내용이거든요. 저 지금 차도 말을 안 듣고 타이어는 자, 뜨겁고 황진호 한번 노려봅니다. 자, 페인팅 모션을 주면서 장현진 선수를 한번 살짝 인으로 한번 몰아봤거든요. 라인을 그리지 못하게. 자, 황진호 선수가 이 7번 코너 여기서 정말 속도를 많이 내는 라인을 잘 그리는데요. 자, 고속 구간입니다. 4, 5번 구간. 자, 지금까지 한번 버텨줬습니다. 자, 뒤쪽에 있는 커버가 좀 위태롭게 붙어있는 그런 상황이랍니다만 조금 더 가까이 붙어서 노려보이는 12번의 황진호. 자, 한번 노려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진호 계속해서 몰아갑니다. 네, 아니면 왼쪽, 이렇게 열을 받아가면서 버틸 이유가 없거든요. 네. 왼쪽으로 크게 돈 다음에 다시 한번 저속으로 브레이킹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저렇게 옆으로 크게 돌 때 타이어가 부담을 많이 받아요. 이런 뜨거운 트랙에서 더더욱 부담을 많이 받겠죠. 에너지가 많이 가해진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 황진우 선수 입장에서는 장현진 선수를 계속해서 라인을 지금 정확한 아웃인아웃을 못 그리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페인팅 모션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다시 뒤를 붙습니다. 네. 열기는 더더욱더 12번 황진우 선수의 차량에 가해질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4번 정인철 선수는 조금씩 자신의 공간을 좀 잡기 위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 구간에서 황진우 선수가 굉장히 빠른데요, 페이스가. 자, 이 코스로 자, 시야에서 멀어지는 일부 작전을 펼쳐갑니다. 충분한가요? 자, 어렵습니다. 네, 지금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에서 벗어나는 거 포함해가지고 약간은 앞차의 열기를 피하려는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네.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배틀을 하다 보니까 그 열기 안쪽에 너무 오래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저 경합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좀 가는 것도 있고요. 이제 황진우 선수 입장에서는 사이드 미러에서 사라지게끔 하는 이제 전술들을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 불안, 앞 드라이버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주기 위해서 사이드 미러로 사라지는 것들을 전술적으로 가져가기도 합니다. 자, 그 시야에 벗어난 것을 한번 이용을 해보려는 시도는 있었습니다만 속도가 충분히 붙지 못하면서 아쉽게 황진우 선수 추월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22번 이정우 선수가 김중근 선수를 쫓아낸 이후에는 네. 일정간의 그 거리를 계속 만들어 놓고 있고요. 서주원 선수 94번은 지금 7번 이대유지에 계속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대유지 선수 저 오른쪽 자, 브레이킹. 굉장히 깊숙이 들어오면서 서주원 선수 한번 압박을 해봤습니다. 네, 브레이크 더스트가 조금 뿜어져 나왔어요. 네. 사실 94번 서주원 선수가 뭐 지난번에 주행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장면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하시는 팬들이 많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경쟁 구도 안쪽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주원 선수는 8위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만 이대유지와 경합을 진행 중입니다. 네, 이 드라이빙 테크닉 중에 이제 그 고난도 기술이 이제 사실은 이제 일반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차를 어렵게 컨트롤하는 게 뭐 악셀레이터 출력도 높지만은 사실 이제 선수들 간의 이제 고급 테크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레이킹 컨트롤이 제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대유지 선수가 그 브레이킹 컨트롤을 굉장히 잘해요.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주원 선수에서 아까 전에도 그 브레이킹 가지고 이제 선수들을 좀 위협을 하고 압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페이스는 뒤에 있는 이대유지 선수가 더 좋아 보이고요. 제일제당의 서주원 선수가 한국 타이어를 장착을 했는데 일단 페이스는 이대유지가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사실 탑10 안에 중에 네. 지난 랩 가장 빠른 선수 중에 하나가 이대유지입니다. 이대유지가 도리어 지금 정미철 선수보다 0.005초 빠르거든요. 지난 네. 랩에서는요. 네, 사실 이대유지 선수가 지난 경기 포디엄에 올라가지고 시상대 올라서 핸디캡 웨이트를 장착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대유지 선수가 굉장히 잘 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대유지 선수 역시 여러 가지 브레이킹 포인트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더운 상황에서 40kg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장면을 보여준다는 네. 거 역시 경이롭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현재 이제 기록도 이제 라스트 랩을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비슷비슷합니다. 금호 타이어를 장착한 선수가 한국 타이어를 장착한 선수가 좀 비슷비슷하고요. 중위권에서는 조금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지금 네. 보시다시피 서주원 선수는 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가운데 이대유지 선수는 페이스가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약 1초 이상 빠르거든요. 이거는 좀 많이 바짝 붙어서 한번 이대유지 선수가 노려볼 것 같고 네. 조금만 늦게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으면 한번 추월 시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도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이대유지. 그래서 머리를 내밉니다. 네. 이대유지의 7번입니다. 94번은 서주원이고요. 자, 같이 들어가는데요. 자, 브레이킹. 흔들리는데 먼저 좀 늦게 이대유지가 일단은 머리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서주원의 94번.
네, 일단은 3번 코너에서는 이대유지 선수가 뭐 방어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너무 깔끔하게 딱 막았어요. 끝까지 같이 붙어갑니다. 서주원과 이대유지. 손을 잡고 달리는 걸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손을 잡고 달립니다. 자. 두 백파이어도 같이 같은 타이밍에 기아 변속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이대유지가 먼저 위로 올라오는데 성공했는데요. 지금 이대유지 서주원 쉽게 내주기 싫습니다. 끝까지 한번 노려보는데요. 네.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대유지 선수가 얼핏 네. 보기에는 막 엄청 빠르다는 느낌이 안 들어도 정말 빈틈이 없어요. 이게 여기 찌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틈이 없지? 막 그런 그 느낌으로 중간 잘 과정에서 맞네요. 사실 이대유지 선수가 좀 대단했던 게 서주원 선수가 좀 안 내줄 뻔한데 그 사실은 인코스로 막아내야 되거든요. 못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대유지 선수가 바깥쪽으로 계속 밀고 나오니까 서주원 선수 입장 이거 봐라 계속 밀고 나오네. 그러면서 중간 안 내줄 거야 하면서 살짝 한번 부딪혔던 모습도 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네. 경쟁 심리를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 네. 서준 선수의 화면으로 보고 있는 이대유지의 7번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대유지 선수가 계속 밀어내고 있거든요. 서주원 선수를 아웃으로 밀어내고 네. 있는 거예요. 근데 서주원이 주고 싶지 않아요. 너 인으로 가. 주기 싫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탈출 속도는 일단 서주원 선수가 빠르기는 네. 했지만 안쪽을 다음 코너의 그렇죠. 안쪽을 이대유지 선수가 점령을 했기 때문에 빈틈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빨랐다고 말씀해 주셨던 이대유지의 7번이 거리를 조금 만들어 그렇습니다. 놓는군요. 네. 일단 서주원 선수 굉장히 잘하긴 했는데 현재까지는 페이스로 봤을 때 이대유지 선수가 1초가 빠르기 때문에 사실 막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상황. 네. 지금 이 격전 중에서도 2분 15초대를 얼추 유지를 했었던 이대유지인데 지금 또 한 바퀴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장현진 선수만 2분 15초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아, 나머지는 페이스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요. 떨어졌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뭐 타이어를 떠나서 장현진 선수가 굉장히 대단하다고밖에 말하지 않는 게 다 페이스가 떨어졌는데 혼자 지금 2분 15초대로 돌고 있어요. 그 비결을 좀 알고 싶군요. 네. 네, 지금 그 레이스가 거의 이제 1시간에 가까이 다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타이어 관리를 뭐 이 타이어가 좋다 저 타이어가 좋다를 네. 얘기에 앞서서 드라이버가 관리를 어지간히 잘하지 않았으면 맞습니다. 다들 안 좋은 상황이에요. 네네. 사실 타이어 마크도 안 보일 정도로 녹았을 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모든 녹아, 타이어가.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지금 오히려 지금 장현진이 이제 정희철 선수를 압박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2렙 남은 상황에서 장현진 선수가 지금 혼자 15초대를 내면서 압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올해의 징크스가 이어질지를 네. 좀 봐야겠는데요. 정희철 선수가 뭐 일단은 누군가를 추격하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장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최근엔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금 독주하면서 끝낼 수 있을 만한 기회였는데 장현진의 페이스가 너무 좋은 바람에 그렇습니다. 떨쳐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뭐 정희철 선수 입장에서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좀 경합을 하면서 카메라에 좀 나와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긍정적으로. 네,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정희철 선수가 쉽게 자리를 내주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페이스에서는 약간 밀리더라도 정말 싸움닭처럼 막아낼 겁니다. 그래서 장현진 선수가 괜히 무리해서 추월하다가 내가 2등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피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장현진 선수와 정희철 선수의 라인을 보게 되면요, 라인이 정희철 선수는 조금씩 약간 벗어나는 장면이 좀 보이고요. 네. 장현진 선수는 지금 라인이 레코드이 굉장히 예쁘고 아름답게 지금 펼쳐지는 모습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위치가 다른 것이 더 어울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현진 선수는 굉장히 우아한 그런 주행을 하는 선수고 정희철 선수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과격한 그런 느낌을 주는 선수인데 지금은 앞에 있단 말이죠. 네, 그 정희철 선수가 이제 생긴 거는 굉장히 뭐랄까요? 귀엽게 생겼죠. 예, 네. 깔끔하게 생겼는데 이 자, 드라이빙은 투박하게 과격해요. 자, 지금 이제 네. 한 랩 남은 상황에서 멋있습니다. 장현진 지금 정희철 선수 굉장히 압박을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현진입니다. 6번의 장현진, 4번 정희철 선수를 압박을 합니다. 자, 거의 나란히 섰어요. 어디로 가죠? 자, 일단 인코스는 막아냈지만 다시 한번 라인 크로스가 진행이 되면서 장현진이 빠릅니다. 머리는 살짝 내밀었고요. 6번 장현진 선수가 탄 코스가 가속이 좋은 코스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인코스는 정희철입니다. 올라오네요. 올라오네요. 아, 그런데 이거 안쪽은 정희철. 근데 조금 더 말고 같이 말고 들어가는데요. 말고 들어옵니다. 일단 똑같아요. 장현진 안쪽, 장현진 안쪽. 자, 이거 장현진이 넘어가는데요. 장현진 그리고 안쪽 자, 먹었죠. 결국은 대단합니다. 전원해요. 6번의 장현진. 아, 정말 아슬아슬. 대단합니다, 장현진. 아, 이번에는 그러면 정희철 선수의 남성적인 주행이 뭔가 좀 보여줘야 네. 되는데요. 아, 지금은 정희철 선수가 버티기에는 약간 이제 타이어가 좀 넘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무리해서 움직임을 못하네요. 네. 아, 그 심상은 안 돼. 22번 이정호 선수 그 와이드런으로 이제 판정이 됐네요. 판정이 났군요. 네. 네.
자, 지금 여러 가지 심판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 상황이 네네. 되겠는데요. 자, 결국은 상위권 싸움에서는 장현진 선수가 1위를 얻어냈고요. 자, 대단한데요, 장현진 선수. 코너를 한 3개를 썼죠. 네, 그러니까 장현진 선수의 라인이 보면은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타이어를 비축해 놓은 타이어의 소모성을 계속해서 비축해 놨다가 한 바퀴를 남겨놓고 이때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제대로 허를 한번 찌르자라는 판단이었는데 그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엑스타 레이싱은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데 정희철 선수가 잘 한 건 맞아요. 근데 네. 장현진 선수가 조금 더 관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희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팀의 모습을 봤고요. 타이어 경영의 마술사 같은 모습을 그렇습니다. 했던 장현진 선수인데요. 자, 이제 라스랩이거든요, 벌써. 참 놀랍게도 지금 1, 2, 3위가 스타팅 그리드랑 같아요. 네. 굉장히 드라마가 많았는데 네.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시간은 다 썼는데 격차를 조금은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정희철 선수는 일단 12번 황진우 선수를 막는 거 조금 생각을 해야겠어요. 네,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지금. 황진우 선수 빠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오늘 두 선수 모두 굉장히 치열하게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황준우 선수도 뭔가를 좀 끝에 한번 2위라도 한번 가져가려는 모습이 있을 텐데요. 장현진 선수와 정인철 선수가 싸움을 하는 사이에 2분 17초 대, 2분 18초대로 좀 밀렸거든요. 근데 나머지 그 이후의 선수는 2분 16초대로 지금 네. 돌았습니다. 좁혀졌거든요, 이렇게. 지금 황진우 선수 물론 직접적으로 차가 가는데 직접 영향은 없지만 저 리어 팬더가 완전히 떨어지려고 그러는 상황에서 네. 잘 달리고 있어요. 그리고 22번 이정우 선수 역시 77번 박정준 선수의 선수는- 차량을 넘어갑니다. 근데 이 순위가 맞나요? 지금 굉장히 좀 섞여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한 랩 뒤쳐져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랩 네. 뒤쳐져 있는데 앞지를 그렇습니다. 한 랩 뒤쳐져도 빠르면 앞지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량은 문제가 없었는데 와일드런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차량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황진우 선수가 과연 2위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 이제 거리는 좀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지금 레스트 랩이라서 네. 긴 네. 5구간은 없어요. 물론 정희철 선수는 그 마지막 섹터 마지막 구간에서 추월 시도를 자주 하지만 자, 일단은 거리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사실 이게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 차량의 스핀이 없는 한은 일단은 이 순위 그대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희철 선수 조금씩 차가 밀리거든요.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현진 선수의 이 타이어 관리 능력. 그러니까 네. 지금 차를 보시면 깨끗하잖아요. 우아한 관리. 네, 단 한 번의 배틀도 깨끗하게 계속 깔끔하게 타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어요. 서킷 위의 신사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관리 매니저 굉장히 잘했고 한 번 비축했다가 단 한 번의 기회에 공격을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아무런 너 방해가 좋아하고 없습니다. 있어요. 그대로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1위로 들어왔습니다. 장현진 선수. 네, 그리고 정희철 선수, 황진우 선수도 아주 잘했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배틀에도 불구하고 큰 사고 없이 포디엄 시상대 올라가기 그렇습니다. 잘 몰았고요. 자, 아직 경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선수들이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현진 선수도 지난 라운드의 아쉬움을 지금 4위로 어느 정도 네. 메우고 있는 모습이고 김재현 선수도 5위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리고 여기 배틀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이대유지. 김준군과 이대유지입니다. 근데 좀 어렵겠네요. 네. 한 랩만 더 있었으면 한 바퀴만 더 있었으면 끝났습니다. 결국. 그래도 금호 타이어가 이 오래 가는 네. 것도 문제가 없다는 것까지 증명을 했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결과예요. 자, 사실 이 얘기는 오늘 경기도 이렇게 재밌었는데 다음 경기 도대체 얼마나 재밌어질 거냐 이런 그렇죠. 상황이거든요. 이제 챔피언의 향방을 노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챔피언십 선두를 달리던 드라이버들이 모두 이탈 1, 2위가 맞습니다. 모두 리타이어를 했어요. 네. 이러면 챔피언십 순위가 아주 요동을 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사실 아트라스 BX 모터스포츠가 16포인트 차로 단독 팀 포인트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네네. 많이 안 보입니다, 지금 팀이. 그렇습니다. 이러면은 이것도 약간 섞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또 서한 GP가 네. 지금 장현진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고 김중근 선수도 6위. 지금 포인트를 계속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정말 아트라스 BX의 그 계속된 챔피언십, 연속 챔피언십 획득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참 사실 이 순위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 모터스포츠가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 이 경합이 지금 누가 우승할지 지금 저희도 점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면 가족들끼리 이제 내기로 재미로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제 개인적인 바람은 이 모터스포츠 누가 1등 할지도 모르는데 스포츠 토토라도 좀 이렇게 됐다면은 국내 모터스포츠 팬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좀 더 많은 사랑을 받다 보면 다양한 기회가 열리겠죠. 네. 네. 다양한 기회를 좀 네. 기대하면서 저희는 조금 더 파이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 김동원 선수는 아쉽게 16위 마무리가 유력합니다. 지난번 이후에 멋진 마무리였습니다만 그 이후에 핸디캡 웨이트를 이제 80kg을 달게 되면서 좀 어려움이 좀 있었는데요. 그리고 이정호 선수가 그 뒤를 따랐고요. 유시원 선수 탑10 안에 있었는데 피트에 아직까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사실 지금 화면에 안 잡히는 배틀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좀 워낙 많았어요, 배틀이. 이게 사실 모터 스포츠라는 단어보다 모터 배틀 스포츠 같은 느낌이었을 정도로 오늘은 싸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지금 차들의 성능, 드라이버들의 기량이 점점 촘촘해지니까 네. 나란히 달리면서 싸울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이게 하거든요. 지금 상황을 보면 오늘 예선전이 오늘 23대가 지금 경기를 참가했는데 조항우 선수죠. 그 선수가 지금 예선 18그리드에 섰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뭐 거의 말 다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조항우 선수가 여기에 있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8명 중에 누가 우승을 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은 레이스예요. 자, 오늘 네. 서킷 위에 신사로 이름 붙여진 네. 장현진 선수. 근데 진짜 신사처럼 정말 돌아요. 깨끗하게 차가 들어왔네요. 아니 광택도 안 없어졌네요. 저 왜 꼭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첩보 영화, 액션 영화 같은 데서 그 양복을 입고 액션을 한 다음에 싸움을 네. 한 다음에 먼지 탁탁 털고 다 걸어 나오는 그런 느낌. 물론 드라이버 매우 더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박종임 치프인데요. 장현진 선수하고 사실 뭐 결과를 따지면 처음 시작과 지금만을 따지면은 폴투윈인데 그 중간의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기 때문에 눈빛에서 여러 가지 그 감정이 좀 교차가 되는군요. 지금 장현진 선수 표정이 지금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얼굴이 굉장히 뜨거워 보이고 너무 힘들어 보이고. 네, 결과적으로 원했던 레이스는 사실은 아닐 거예요. 네. 왜냐하면 카메라에 안 잡히고 독주에서 선두 이렇게 조용히 가고 싶었는데 그리고 정희철 선수 물론 우승을 놓쳤지만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네네네. 서한지피 경사죠. 제가 들었는데 참 잠깐 사랑해라는 말이 지금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정말 사랑스러운 주행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6번의 장현진 선수와의 인터뷰를 한번 만나보도록 네. 할까요? 그 1차 챔피언의 그 마음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마이크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너무 급하죠? 힘들고요. 지금 정신이 정신이 없어요. 없어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네, ASL 6차 클래스 제5라운드 너무 결승전 힘든 모두 거예요, 끝이났습니다. 자, 오늘 5라운드 주인공을 만나볼 텐데요. 자, 얼굴이 굉장히 빨개지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장현진 선수. 자, 잠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네. 숨을 좀 돌릴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가 좀 너무 만나 뵙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드디어 폴토인 하셨습니다. 자, 소감이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예선전도 정말 스펙터클했거든요. 결승전도 스펙터클한 것 같습니다. 정말 예선전 굉장히 촘촘했어요, 기록이. 그래서 오늘 승부를 좀 예측을 하셨나요? 절대 못했고요. 정희조 선수가 제대로 추월을 하길래 우선 따라가 보고 기회가 되면 가자라는 걸로 우선 희망은 버렸어요. 네, 마지막 페이스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마지막 3렙쯤부터 좀 집중하고 어택을 한 게 좀 공략이 떨어진 것 같고요. 어차피 타이어가 미끄러진 상태 비슷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한 수 또 1000분의 1초 제가 또 빨랐던 것 같습니다. 두 번이나 1000분의 1초 이기셨는데 초반에 정희철 선수에게 승부를 내주면서 굉장히 좀 힘든 레이스 초중반에 풀었습니다. 황지조 선수가 꽉 잡고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황지로 선수 만만치 않았고요. 정희철 선수 만만치 않았고요. 다 너무 쫄리는 너무 힘든 레이스를 한 것 같고요. 근데 이 레이스가 작년 레이스처럼 너무 추억에 남을 것 같고 또 같이 레이스하면서 또 하나 배우는 것 같고 또 하나 성장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뭐 힘들긴 했지만 보람도 큰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기 전에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지금요? 글쎄요, 누가 생각날까요? 지금 아무 생각 없고요. 시원한 물밖에 생각이 안 나요. 시원한 물이 최고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올해 3등, 2등 언제 1등 하나 싶었는데 이번에 역시나 1등을 했네요. 다 여러분들이 너무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에 오른 것 같고요. 다음 라운드부터 이제 시리즈 경쟁에 함께 해서 동참해서 목표는 챔피언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장현진 선수 만나봤고요. 그럼 저희는 포디움에서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광고 찍으시겠는데요. 그 장현진 선수가 지금 챔피언 얘기를 했는데 지금 챔피언십 포인트 선두 올라가지 않나 싶어요. 네, 이거 네. 계산을 조금 해봐야지 되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38포인트로 6위였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20포인트 이상 올라가는 거니까 한번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주행을 쭉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저희는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선수들이 함께하는 시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요즘 2019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5번째 라운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굉장히 치열한 경기가 있었고 장현진 선수의 이야기처럼 정말 선수들의 뇌리에 남을 만한 그런 또 하나의 경기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네, 오늘 일단은 저는 경기 전반적으로 일단 장현진 선수에게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일단은 아까 저 인터뷰에서 말했다시피 한번 따라가 보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타이어 관리를 매니지먼트로 굉장히 잘했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그거를 잘 잡아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저렇게 우한 차량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가지가 수반돼야 되는데 그런 걸 다 이뤄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했거든요. 오늘 그리고 사고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더더욱 빛을 발하는군요. 네, 사실 공부를 해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물론 장현진 선수 뭐 하는 걸 배울 생각이신 것 같지만 이런 우아한 드라이빙은 그냥 뭐 타고나기도 어렵고 배우기도 어렵고 참 그런 걸 잘해냈기 때문에 존경스럽고요. 금호 타이어를 사용하는 두 팀 CJ 네. 로지스틱스와 정말 엑스터레이싱. 오랜만에 이렇게 올라오는 이거는 저 금호 타이어 연구진들의 어떤 성과 정말 네. 따라가기 힘들 만큼 맞습니다. 격차가 벌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해냈어요. 이건 정말 칭찬을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장현진이라는 존재 자체가 이번에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오게끔 됐네요. 장현진 선수 결국 포디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오늘 3명의 선수가 모두 굉장히 좋은 장면을 보여줬으니까요. 네. 정말 힘들 거예요, 장현진 선수. 지금도 계속 숨을 몰아쉬는데 이 네. 뜨거운 날씨 속에서 이 진짜 머리 쪽으로 얼굴 쪽으로 열이 뜨거워지면서 혈압이 막 오르거든요, 정말로. 네. 차량 실내 온도가 네. 뭐 5, 60도를 쉽게 넘어가서 심한 곳은 뭐 70도, 80도, 80도 정도 됩니다. 80도 정도. 네. 화상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만지면 그런 곳에 저렇게 긴팔 긴 바지에 저 방염복을 입고 자, 거물 황진우 선수도 오랜만에 포디움의 자리에 서서 굉장히 기분 좋을 거예요, 지금 선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오늘 장현진 선수의 승리와 더불어서 기존에 있었던 강자들이 다시 한번 포디움에 올라올 수 있을 만큼 폼을 되찾았다는 것만으로도 향후 라운드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이 드라이버들이 다 챔피언십을 사정권에 둔 드라이버가 된다 그러면은 올해 챔피언십의 향방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팀 포인트도 굉장히 이제 좀 섞일 수 있을 만큼 네. 서한 GP가 또 쫓아오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는 남아있는 라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또 개인적으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터스포츠 선수들이 수준이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대회에 나와 있는 선수 이대유지 선수나 뭐 마사타카 선수도 일본에서 정말 뭐 그리고 또 내노라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해외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 수준이 되는 선수들이 그 선수들하고 같이 경합을 해서 이렇게 이겨낸다는 모습 자체가 굉장한 선수들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또 한국 분들이 한국 선수들끼리 하니까 뭐 좀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말씀인데 선수들의 수준만큼은 굉장히 올라왔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한국 모터스포츠의 네. 발전을 위해서 선수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제 실력적인 측면, 뭐 재미적인 측면 오늘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동시에 잡았던 네.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사실 뭐 실력적인 부분이 발전한 거 저 좋지만 오늘 경기 그냥 재밌었어요. 네, 이런 경기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대신 뭐 근데 이렇게 재미는 있는데 사실 선수들은 힘들긴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계속해서 막 사고 나고. 그 차를 그래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좀 오늘 차가 끝나고 많이 이제. 안 부서지고 안 망가지면 참 재밌을 것 같은데 공부는 조금 정말 미케닉들한테 미안하다는 생각이 이렇게 재밌는 경기에 후원사가 더 붙어야 됩니다. 이건 저는 계속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네, 더 붙어야 됩니다. 중간에 이제 광고가 자꾸 들어오네. 네, 아니 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경기가 더 치열해지고 더 재밌어지기 때문에 네. 붙어야 됩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그런 영감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자, ESA 6000 클래스 5번째 라운드 최종 결과입니다. 장현진 선수, 정희철, 황진우 선수가 포디움의 주인공이었고요. 정현일 선수가 지난 4라운드의 아쉬움을 딛고 4번째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현 선수, 김중근 선수, 이대효지, 서주원, 정혜원, 박정준 선수가 탑10 안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준 선수도 굉장히 탑10 기쁜 순위를 손에 넣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된 경기 5번째 라운드 경기를 쭉 한번 마무리를 네. 지어봤습니다. 지난 하이라이트 장면 오늘 뭐 네. 쭉 한번 다시 한번 살펴드릴까요? 네, 스타트 장면 일단 첫 코너까지는 비교적 지난 경기에 비해서는 사고 많이 나지 않았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스타트 때 황준호 선수가 굉장히 위험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13번 노동기 선수가 밀려나는 장면이 잠깐 있었고요. 일단 선두로 나섰던 4번 정희철. 여기서 정희철이 뺏었고 다시 결국 뺏었지만 오 김민상 선수하고 김종겸 선수 이때 좀 문제가 생겨 디펜딩 네. 챔피언이 완전 아웃됐어요. 그냥 일단 그냥 가다가 얻어맞은 상황이라 조금은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김재현, 이정우 이정우와 선수의 김재현 선수의 배틀이었고요. 자, 그리고 아까 요것도 좀 아쉬운 장면인데요. 마사타카 선수와 김중근 선수 차량. 그러니까 일단 갈 데가 없었어요, 김중근 선수가. 네, 이 사건이 아니었으면 김중근 선수도 좀 더 높은 순위를 네. 노렸을 거고. 그리고 언제나 포디움을 내 것처럼 썼던 조항우 선수도 스핀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 조항우 선수가 웬만해서 스피나는 선수가 아닌데 오늘 혼자 이렇게 스핀을 했었던 모습이 있었고요. 6번 장현진 선수의 깔끔한 제추얼 장면. 그래서 1위를 되찾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네. 타이어 관리를 아주 잘했고요. 저 일본의 베테랑들이 상위권을 위협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대유지의 7위를 제어하는 모습을 좀 보기 어려웠었던 그런 장면이 됐고요. 결국 체커기는 장현진 선수가 포트 위드로 얻어내면서 마무리 잡고 정희철 선수와 황진우 선수가 네. 연이어서 체커기를 받는 장면이었죠. 직접적으로 도전을 했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장현진 선수의 가장 가까운 지인은 이 물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웠기 때문에 당연한 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선수들이 얼굴이 다 익었어요. 너무 뜨거워서. 네. 자, 이 뜨거운 경기 다음 라운드에서도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째 라운드 9월 1일 펼쳐지는 인제 스피디움에서 저희는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